향기 오는 4부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자, 연초에 올해 초에 화제가 됐던 칼럼이 있죠. 저희 당신의 전승기 오늘 이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던 문윤석 판사의 글, 전국의 부장님께 드리는 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칼럼을 보면 정말 무릎을 치면서 와 맞다 맞아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회식하지 마라. 직원들도 밥 먹고 술 먹을 친구 있다. 당신 때문에 시간만 없다. 라든가 또 상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찰떡같이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하니 이 무슨 개떡 같은 말인가. 이렇게 전국의 부장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문윤석 판사가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맞아 이렇게 저도 무릎을 치게 되는데요.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맞다고 하지만 막상 그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면 다 알아도 아는 대로 하지 못하고 아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그 형편이 아닐까요? 참 리더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지금 리더의 자리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그런 리더를 향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 리더의 운동 37.5도의 저자 김상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뵈니까 작가님 같지 않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네.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왜냐하면 또 제가 코칭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칭을 하시니까 어떻게 호칭을 부르는 게 편하세요? 네, 저는 코치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국내 국제 인증 코치라고 제가 알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기업이나 여러 조직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코치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호칭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직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상임 작가의 이력에 대해서 짧게 좀 네.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저는 87년에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 모회사가 CJ제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CJ제일당에서 25년 근무했습니다. 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가서 상무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단순한 기획조사 업무부터 네. 전략, 그다음에 구조조정, 제가 경영지원실장까지 하고 네. 또 빕스나 사업부 본부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25년 세월이 아주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정말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다양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작가님 같지 않은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포스가 느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성으로서 그렇게 또 신입 여사원으로 입사해서 그렇게 상무까지 오르기도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굳이 여성 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힘들잖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시고 정말 조직에서 리더의 그 자리에까지 오르셨다가 이 코칭으로 말하자면 전업을 하신 거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CJ에서 25년 근무를 하다가 네. 근데 임원은 임시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그렇죠. 계약을 하는데 네네. 하여튼 여러 이유로 제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퇴임을 하면 보통 이제 한 1, 2년 쉬다가 뭔가 장사를 하거나 네.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라고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회사에서 했던 경험.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하면서 보니 제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의외로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걸 제가 네. 발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네. 융합해서 보니까 코칭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네. 예, 제가 조금 그 비즈니스 코치로 프리랜서로 이제 선언을 하고 네. 예, 저를 이제 브랜드로 만듭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 당시 그 나이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40대 후반이죠. 네. 네. 40대 후반이라면 그렇게 과감하게 그 좋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 청취자층들이 주로 50+가 많으시고 네. 또 그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과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이제 보통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소프트 랜딩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향하고 있던 거를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무는데, 저는 사실은 한 퇴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혼자 묻기도 하고 또 전문가나 선배들한테 저에 대해서 한번 좀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네. 이거를 좀 느끼게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거를 할 때 좀 오래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기업의 임원으로 가도 과연 몇 년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 코칭이라는 거는 진짜 아주 7, 80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길게 보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네. 보니까 네.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가 내 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많은 분들한테 저의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네. 조직에서 잘 나갈 때 네. 나의 미래를 좀 디자인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은데 그거를 버리지 말고 네.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하셔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네. 자신의 경험을 갖고 그렇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네. 네. 새로운 것을 굳이 찾는 게 아니라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맞습니다.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참 워킹맘으로 그 대기업의 상무까지 오른다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무척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참 많으셨죠? 네. 많았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87년에 삼성그룹에서 전략적으로 여사원들을 뽑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병철 회장님은 지금 세상을 예측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21세기는 여성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뽑으면서 무엇을 약속을 했냐면 결혼해도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낳아도 다니게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8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없던 정책이 됐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네. 맞다. 그렇게 한다니까. 라고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마 삼성그룹에서 신입사원이 결혼해서 다닌 제가 1호일 거고 네. 출산한 1호예요. 출산하고 다닌 1호인데 후배들의 롤 모델이시겠어요. 그랬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책임감도 많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잘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노력을 물론 많이 하셨다고 네. 지금 편하게 얘기는 하시지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힘든 것도 있었지만 네. 저 일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 열정이 그 모든 네. 것을 다 이겨낸 거군요. 맞아요. 네. 너무 일이 재밌었고 그리고 네. 또 성과를 내면 그거에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내적 동기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런 힘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그 당시에보다는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또 워킹맘이라고 해서 육아도 함께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엄청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분명히 주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남편의 도움도 많았을 그렇죠. 거고 가족 내에서. 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돌아보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경주마처럼 달리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근데 돌아보면 제가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남편이 많이 참아줬고 네. 그다음에 저희 아들, 딸이 정말 알아서 잘 커줬어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360도로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네. 응원해주고 네. 도와주신 덕분이죠. 그래서 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이제 일하는 그 워킹맘들도 많이 있는데 분명 주변에서 남편이나 또 가족 내에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움의 손을 뻗치면 또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런 거를 또 긍정적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작가님으로서 또 코치로서 모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책을 보면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책으로 엮으셨잖아요. 근데 특히 그 제목이 리더의 온도 37.5도
라는 제목이 참 저는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리더의 온도 37.5도라고 직접 정하신 건가요? 네. 제목을? 그러니까 저랑 같이 뜻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네. 중지를 모았고요. 그 37.5도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체온보다는 1도 높게 좀 네. 열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긍정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있고, 제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리더들이 환경 변화에 정말 즉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나 홀로 막 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네. 그 차가운 물에다 개구리를 놓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37.5도가 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딱 되는 순간에 죽어버린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리더들에게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즉시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37.5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렇게 환경 파악을 제대로 잘 하고, 네? 그렇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도 제가 코치라고 불러주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일단 리더셨고 또 지금 리더들을 대상으로 내놓으라 하는 그 기업의 그 훌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그 청취자층도 이제 50 플러스 연세 되신 분들이 많으면서 또 조직의 리더인 분들도 많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정도 리더쯤 저 정도 미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왠지 멋져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 나름대로 고민과 고충이 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고충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 지금 50 플러스 분들이 저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거를 기여를 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저 또한 조직에 있었으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오니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나를 살펴라. 좀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정년 퇴임하고 나서 저희가 한 20-30년간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본인의 의미를 또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퇴임을 했을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준비라는 게 이모작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뭘 할까,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저는 엄청난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칭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짚어드리는데 상당히 성찰을 많이 하시고 조직에 있는 내가 왜 셀프 리더십 관점에서 나의 목표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쫙 엮으시죠. 네. 제가 아까 이제 잠깐 그 오프닝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나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만 하지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은 제가 제 스스로 잘 못하고 있어요. 나한테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참 나를 잃어버리고 나 주변에 다른 것들의 신경들을 참 많이 쓰게 돼. 그게 또 요즘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살아가려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게 이제 나 자신을 찾는 건데 그런데 그 리더가 되신 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열정적이시죠. 열정. 네. 그리고 사실은 뭔가를 이루시려면 이렇게 좀 도전? 네. 예,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리더는 혼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나름대로 존경받는 분들은 일단 사람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키우고 일을 할 때 나 홀로 막 잘나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조직을
네. 조직을 움직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게 하면서 뒤에서 서포트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끌기도 하면서 뭔가 같이 성공, 네, 네. 성취를 해내는 그런 리더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한국형 리더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솔선수범, 네.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이 상당히 구성원들한테 존경받고 네. 또 충성하고 싶은 리더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자질이 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늘 생각하고 노력에 의해서 되는 노력형들이 많은가요, 리더들은? 이게 이제 혹자는 네. 그 리더고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제 경우나 또 제가 많이 이렇게 뵙는 분들을 보면 리더는 연습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예, 그런 부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네. 정말 희망적이네요. 예. 왜냐하면 나는 리더의 자질이 없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리더라고 한다기보다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 되시는 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가장 큰 고충이 뭐냐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 건지.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의 리더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그분들이 안고 있는 숙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말 고민이 되는 건 소통입니다. 소통. 네. 근데 결국에는 소통이 잘 돼야 조직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소통에서 오는 그런 그 불협화음이나 네. 갈등 이런 요소가 상당히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과 다르게 그 리더분들이 안고 있는 숙제가 뭐냐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 신세대나 또 정말 우리랑 다른 그런 세대들을 보면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죠. 세대 차이가 너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네. 똑같은 언어를 했는데 너무 이게 안 통한다. 그래서 네. 조금 리더로서 사람을 키우려면 쓴소리도 해야 되고 또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좀 지적이나 이런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옛날 같지 않다. 네. 나는 정말 좋은 말로 했는데 네. 이들은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그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할 때 네. 이게 딱 뭔가 맞아야 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나면서 네. 조금 위축되는 그런 리더분들도 많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소통과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거는 뭐 이제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은 다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뭐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지 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제가 네.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할 때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경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방법은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단지 부드럽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네. 깨우쳤습니다. 네. 이 소통을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술, 네. 테크닉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그 느낌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경청을 하세요라고 하면 저 경청 잘합니다 이렇게 네.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경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인가, 네. 뭘 원하는가 이거를 즉시 알아차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면 정말 세심한 정성 그리고 순간순간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귀로만 그 소통하는, 또 말로만 그 소통하는 그런 이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에서는 좀 한계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쵸. 눈을 마주친다든가 손을 잡는다든가 뭐 그런 것도 통할까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 네. 사실은 마주보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의 핵심 키워드나 감정을 한번 되물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들은 거 맞나요? 라고 간단하게. 맞장구 쳐준다는 그쵸. 거. 네. 예. 근데 맞장구를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얘기나 감정 언어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너무 신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장구를 한 번, 두 번 쳐주다 보면 계속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깊이 있는 얘기. 네. 저는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그냥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쵸. 들어주라는 말씀인 온몸으로 느끼면서 말하면서 네. 예, 확인하면서 네. 한 가지만 하기도 어려운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리더층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뭐 젊은 리더들도 요즘에 많이 있지만 이제 50플러스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나이쯤 되면은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제2의 이제 인생, 제2의 전성기도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은퇴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은퇴 후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 제2의 전성기는 네. 제1의 전성기 때 그 뭔가 디자인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제1의 전성기에서 뭔가 열심히 하시다가 딱 사회로 딱 나왔을 때 상당히 이질감을 네. 느끼거든요. 그럴 때 뭔가 내가 뭘 하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나의 과거의 많은 강점이나 기회 요소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0 플러스 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내가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할 때 내가 10년 후 20년 후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만 해도 그 질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게 이렇게 네. 안개처럼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구나라는 그것만 알아도 내가 지금 살면서 앞으로 그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서 그거와 연관되는 건 뭘까?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그거와 연관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결을 해서 내가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비전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만으로 저는 사실은 엄청난 새로운 그 제2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늘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이 말이 되게 하고 말이 또 행동이 되게 이어지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희 방송은 사실은 중장년층들이 많이 듣고 계시지만 3040들도 참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리더를 꿈꾸는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네. 젊은 CEO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들은 저희 기성세대들랑 상당히 다른 케미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면 일단 실천합니다. 네. 실천하면서 그 뭔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너무 혼자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혼자 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이들이 벽에 딱 부닥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네. 하는데 사실은 스타트업이나 청년 CEO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회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다음에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하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지를 네. 좀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체크하면서 네. 본인이 잘하고 있구나, 또 부족하구나, 또 부족하면 누구한테 또 자문을 구할까라고 해서 좀 세상 속의 리더들과 같이 좀 화합이 돼서 좀 뭔가 같이 교류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젊은 리더들. 네. 지금 질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문자 사연을 정말 다 못 드리고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 가운데 4967님, 현재 리더의 대부분이 장년층이신데 후배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경향을 없앤다면 더 좋은 리더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0808
이하늘님은 리더가 되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 밖에도 이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유, 오늘 시간이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늘 제가 지루하지만 이 멘트를 늘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런 멘트.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또 그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 우리 그 리더의 역할이나 조건이나 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리더의 온도 37.5도의 저자 김상임 작가, 코치, 아주 국제 인증 코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은 바이브의 수리야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